당신은 금방 사랑에 빠지고 금방 사랑에 식는 사람인가? 혹은 상대가 그런 사람이었는가? 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느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한 상대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깊은 혼란에 빠진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뭘 놓친 걸까? 정말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건가? 봄에서 갑자기 겨울로 넘어갈 수 없듯 사람의 감정도 단번에 식기는 어렵다. 그래서 상대의 급작스러운 감정 변화는 쉽게 납득되지 않고 마음은 설명되지 않는 허무함과 혼란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이 극적인 변화의 이면에는 우리가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심리 메커니즘이 숨어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당신이 겪는 감정의 혼란을 이해하며 관계 회복의 방향까지 함께 짚어보겠다. 시작해보자.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를 만드는 주범은 바로 이상화다. 쉽게 말해 연인을 이상적인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상화는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대와 욕망, 환상을 더 씌운 채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심리적 현상이다. 연인이 실제로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는 잘 보지 못한 채 내가 갈망하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며 그래서 연애 초기에 유독 강한 끌림이나 빠른 감정 몰입이 생긴다. 사실 우리 모두는 처음 만나는 이성에게 끌리면 어느 정도의 이상화를 하게 되어 있다. 상대에 대해 잘 모를수록 상상으로 빈틈을 채우고 기대를 덧붙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상화 그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이상화의 정도가 지나치게 큰 경우다. 상대의 현실적인 모습은 보려 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만 투영한 채 감정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관계 안에서 쉽게 실망하고 감정이 급격히 식는 경험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이상화는 사랑을 깊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관계를 빠르게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사랑을 받고 싶다는 기대를 품고 살아간다. 그런데 이런 욕구가 현실에서 충분히 충족되지 않거나 스스로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갈증은 무의식에 머물게 된다. 욕구 결핍이 클수록 이상화의 늪에 빠지기 쉽다. 예를 들어 외로움이 오래 누적되었거나 최근에 관계의 단절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애정의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혹은 내면의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 등의 감정들이 많은 경우도 해당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상대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보다 나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던 중 그 욕구를 자극하거나 메워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뇌는 즉각적으로 그 사람에게 욕망을 투영하게 된다. 이 사람은 나를 완성시켜줄 수 있어. 이 사람이라면 날 구원해줄지도 몰라. 예를 들어 깊은 연애가 끝난 직후 급하게 새로운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리바운드 관계에서도 이런 이상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존감을 스스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별을 겪은 사람은 강한 외로움과 두려움에 휩싸이기 쉽다. 이때 새로운 상대가 그런 감정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면 상대를 하나의 구원자처럼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 위에 과도한 기대와 희망을 쌓아가며 이상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반에는 리바운드 연인을 운명 같은 사랑이라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실 그 감정은 상대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와는 별개다.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갈망하고 있던 이상적인 사랑을 투영했기 때문에 생긴 감정일 뿐이다. 결국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 받고 싶었던 사랑, 기대하고 싶었던 관계를 자신만의 캔버스 위에 그려 넣은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 욕망을 사랑하는 것에 가까운 상태다. 이상화는 애착 시스템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다. 어린 시절 조건 없는 애정과 정서적 안정감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전적인 수용을 갈망하게 된다. 그런 욕망은 마음 깊숙한 곳에 눌린 채 남아있다. 그러다 그것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강한 기대와 판타지를 그 사람에게 투영한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감정은 아주 빠르게 뜨겁게 타오른다. 문제는 이상화 과정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화는 연애 초반 모든 게 새롭고 특별해 보일 때 강하게 형성된다.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하고 장점만 보이던 시기에는 상대가 마치 완벽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익숙함이 자리 잡으면 그동안 유지되던 이상적인 이미지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 시점이 대부분 3에서 6개월 사이다. 즉 상대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판타지가 현실과 충돌하는 시기이다. 파트너가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이라도 상대의 이상화 속 인물만큼 완벽한 건 불가능하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연인이 자신을 거절하는 신호가 보이거나 자신이 바랬던 만큼 애정을 주지 않거나 혹은 자신이 만든 환상을 유지해주지 못하는 순간 그동안 눌려있던 과거의 외로움과 결핍이 다시 떠오르면서 감정 붕괴가 발생한다. 이때 이상화가 깨진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진다. 갑자기 연락하는 게 왜 귀찮지?
왜 갑자기 상대가 낯설게 느껴지지? 상대가 갑자기 왜 이렇게 밉고 짜증나지? 이상화가 깨질 때 느끼는 가장 흔한 감정은 바로 이 정체불명의 낯섦과 거부감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설레던 사람이 오늘은 이유 없이 부담스럽고 작은 단점도 너무 커 보인다. 그리고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이 상태에서는 상대가 말 한마디만 건네도 짜증이 나고 답장도 귀찮고 보고 싶다는 마음도 작아진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마음이 식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는 사랑이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감정의 기반이 무너진 것일 뿐이다.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갑자기 감정이 식었다면 당신은 큰 혼란과 상처를 겪을 것이다. 첫 감정은 부정이다. 그냥 피곤한 거겠지. 요즘 일이 바쁜가 보네. 며칠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겠지.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서 부정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명확해진다. 상대는 확실히 예전 같지 않고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다는 게 느껴진다. 그때부터 혼란과 자책의 감정이 시작된다. 상대의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이유를 억지로 만들기 시작한다. 내가 감정적으로 부담을 줬나? 내가 최근 매력을 잃었던 걸까? 그동안 상대가 말하지 못한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자책은 마치 상대의 감정 변화를 내 책임처럼 느끼게 만든다. 이후에 생기는 감정은 상실감과 배신감이다. 처음엔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게 다 거짓이었나? 나만 진심이었던 건가?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식을 수가 있지? 상대는 아무런 설명 없이 감정을 걷어버리고 나는 감정이 멈춰버린 자리에서 그 사람의 변심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상황이 힘든 이유는 상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히 나쁜 일이 없었는데 관계가 끝났고 분명히 사랑받고 있었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이해할 틈도 없이 감정이 종료되어 버린 것이다. 이때 당신은 감정적으로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존재가 부정당한 것 같고 내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상대가 날 떠난 것이 내 부족함 때문이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다. 그렇게 마음속에 남는 건 억울함, 자책, 배신감 그리고 끝내지 못한 미완의 감정이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상대가 갑자기 변한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상대는 처음부터 당신 그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던 이상과 기대를 당신에게 더 씌워서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환상이 무너지는 순간 감정도 함께 꺼져버린 것이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 구조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다. 당신은 분명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이상화를 끝까지 유지시켜줄 수는 없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끝없이 자기 탓을 하게 되고 상처를 반복하게 된다. 이별의 본질적인 이유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결핍에서 시작된 이상화에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 이런 상태에서 이별을 겪게 되면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욕망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 갑작스럽게 관계가 끊겨버렸다는 충격과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미련으로 남기 때문이다. 특히 이상화를 강하게 했던 관계일수록 상대가 떠나간 후에야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 커지고 되돌리고 싶다는 욕망이 더 깊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상화를 자주 반복하거나 감정이 급격히 식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재회를 권장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화가 일시적으로 꺼졌던 것이고 상대가 스스로 감정을 정리한 후 다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면 관계 회복 여지는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접근 방법을 설명하려 한다. 1. 상대의 이상적 이미지에서 당신이 어떻게 벗어났는지 파악하라. 이상화를 강하게 하는 사람은 처음 만날 때부터 당신에게 특정한 이미지를 기대한다. 말투, 분위기, 표정, 당신이 주는 자극 등에서 이 사람은 나와 다르고 특별하고 뭔가 이상적이다라는 환상을 품게 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감정적으로 불안해지거나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평범하고 익숙한 모습만 보여주게 되면 상대는 실망한다. 그건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상대가 자기 안에 그려놓은 이상적 이미지에서 당신이 벗어났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꺼진 감정을 되살리고 싶다면 당신이 상대에게 어떤 매력 포인트로 각인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상대가 처음에 무엇에 반했는지, 나의 어떤 면에 강하게 끌렸는지를 떠올려보자. 그걸 잃어버린 채 다시 다가가면 오히려 감정이 더 식는 역효과가 난다. 2. 꺼진 이상화는 정면 돌파로 켜지지 않는다. 상대가 감정을 껐을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정면에서 감정을 흔들려 하는 것이다. 나 아직 너 좋아. 왜 그래?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돼 같은 말들은 오히려 상대에게 이 사람은 더 이상 내가 기대한 사람이 아니야라는 확신만 주게 된다. 이상화는 상상과 환상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정을 들이밀수록 감정은 더 빠르게 멀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꺼진 감정을 다시 켜려면 정면이 아니라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감정의 호소나 회상보다는 요즘 저 사람 뭔가 달라졌네 라는 인상을 은근히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 감정의 무게가 아닌 분위기와 태도에서 변화된 나를 느끼게 해야 이상화가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3. 다른 사람의 눈에도 멋진 사람이라는 외부 자극을 활용하라. 사람은 누군가를 다시 이상화할 때 그 사람의 객관적인 가치나 외부 평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한때 마음이 식었던 상대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매력 있어 보일 때 내가 뭘 놓친 건가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이것은 질투를 유도하라는 게 아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여전히 멋진 사람이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외부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다. SNS를 활용하거나 지인과의 연결 혹은 전에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간접적 평판이 들어가면 좋다. 이때 중요한 건 억지스러운 과시가 아니라 변화된 일상과 자기다운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나답게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상대에게 심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4. 상대가 당신을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거리를 유지하라. 이상화는 낯섦과 신비감이 작동할 때 비로소 다시 살아난다. 반대로 당신이 계속 감정을 들이밀고 설명하고 익숙한 채로 남아있으면 이상화는 회복될 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절이 아닌 심리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상대가 당신의 일상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궁금해할 정도로만 정보를 갖게 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연락을 끊거나 차단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소식이 너무 노출되지 않게 하고 필요 이상으로 다가가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만의 공간에서 여유롭고 안정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때 상대는 이 사람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지? 라는 궁금함을 느끼게 된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이상화를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상화가 깨졌다는 건 당신이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자기 안의 기대와 이미지에서 벗어난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시 관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상대가 다시 이상화할 수 있는 여지 생성이다. 중요한 건 꺼진 감정을 억지로 살리려 하지 말고 상대가 다시 그려보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변해가는 것이다. 감정은 반복되지 않지만 사람에 대한 인식은 언제든 다시 새롭게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 인식이 바뀌는 순간 꺼졌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고 더 많은 영상을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않길 바란다.